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일해도 티 안 나는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해도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야근하고 보면 항상 바빠요. 근데 결과물이 약해요. 그래서 윗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본인만 이제 힘들고 너무 맥 빠지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 못 받으니까. 근데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본인이 알게 된다면 그 함정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직장뿐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노력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투자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없다. 이제 이러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한번 짚어보고 나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제 그걸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심히 일해도 티가 안 나는 이유는요, 소통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급과 관계없이 참 이런 약점 가지고 있는 유형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이걸 이제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격 탓을 해요. 내가 원래 누구한테 그렇게 들이대는 성격이 아니라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먼저 넉살 좋게 그런 거 내가 못하는 성격이야. 이런 변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생활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만하게 잘 지내고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에는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간 보고예요. 그러니까 일이 결론이 나기 전에 중간중간에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중간 보고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랑 잘 지내기 힘들죠? 결과물도 좋을 확률이 아주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금요일까지 보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중간 보고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 보고서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 이미 지시받을 때 질문해서 다 알았어요. 기본이니까. 그 다음으로는 내가 지금 그 시장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목차는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시한 사람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시한 사람 머릿속에 그린 그 그림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 상사가 어려워요. 내 입장에서는. 자꾸 뭘 물어보면 알아서 좀 하라고 막 짜증을 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그냥 결과만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금요일 날 딱 들이대면 그 직장 상사 마음에 들겠냐고요. 안 든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분량을 많이 했는데 금요일 날 시장조사 보고서를 쓰라니까 이제 그걸 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분량이 많아? 그냥 뭐 핫플레이스 몇 개만 집중해야지. 아주 그 지역에 있는 브랜드를 총 집합을 해놨네. 막 이러면서 이런 걸 누가 보냐? 뭐 이렇게 구박을 당한다. 맥 빠지는 거죠. 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지시한 직장 상사의 머릿속을 내가 중간 보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팀장이라고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팀장이에요. 일을 혼자 쥐고 앉아서 아무한테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끙끙대는 타입이 있어요. 다른 사람 시키는 게 못마땅하고 자기가 해야 직성 풀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이런 사람은 리더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팀원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을 중간중간 이제 알려주고, 팀원들은 간부회의 이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지금 회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는 게 기본적인 소통입니다. 자기 할 일밖에 모르고 전체 돌아가는 내용을 모르면요, 일의 효율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도 리더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급이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간중간에 일의 진행 사항을 동료들과 선후배와 소통하는 사람이 결국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리 소문 없이 자기 혼자 쥐고 앉아서 애쓰는 습관, 결국 나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내 일을 오픈해야 동료들도 오픈하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정보도 많아지고 시너지를 낼 기회들도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일 열심히 해도 티 안 나는 사람들은요, 임팩트가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임팩트가 약하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 존재감이 이 조직 안에서 어떤가 이거예요. 내 말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임팩트는. 조직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임팩트가 강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직급과 관계없어요. 신입사원은 신입사원대로, 리더는 리더대로 자기의 임팩트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쉬운 예로 회의 때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의 때 내가 아무 말 없이 굉장히 조용하다, 말을 안 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임팩트 약한 거죠. 아이디어를 내라고 해도 뭐 추가로 할 말 뭐 있는 분 하세요라고 해도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심리를 들여다보면 내가 뭐 말해봐야 좋을 일 없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침묵을 선택하면 자기 존재감은 점점 떨어집니다. 회의 시간에 아주 활발하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너무 말이 많으면 그것도 임팩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두 번은 이제 말하는 걸로 본인이 원칙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한두 번에는 아주 중요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팩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말을 던지려면 미리 회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번 회의가 이런 주제니까 난 이런 발표를 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하면 임팩트 있는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도 회의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난 중간은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입 다물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회의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해보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똑같이 노력하고도 훨씬 인정받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확신이 약한 거예요. 스스로를 잘 못 믿는 사람 또는 완벽주의자들을 자기 확신이 약하다라고 말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한 건지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계속 쥐고 있는 그런 유형들이 있죠. 금요일에 그 보고서를 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미 다 된 보고서를 금요일 오후까지 계속 끙끙대면서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직장 상사가 그거 오늘 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김대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직장 상사가 지촉하는 순간 이미 진 게임이에요. 그거는. 회사에서 진정한 데드라인은요, 직장 상사가 찾기 전에 먼저 들이미는 거예요. 재촉해서 들이밀면 이미 그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계속 들여다보면서 지엽적인 거, 뭐 글자 급수 바꾸고 순서 바꾸고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습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자신감 없는 마음을 바꾸는 요령이 뭘까요? 작은 일이라도 자꾸 잘 해낸 어떤 경험을 내가 쌓아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 보고를 해서 간단한 업무를 오케이 그렇게 진행하세요. 딱 한 방에 좋아 이렇게 직장 상사한테 한 번에 통과하는 경험이 몇 번 쌓이면 훨씬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쥐고 있는 버릇 고칠 수 있어요. 또 자기 확신이 약한 사람들은요, 동료들한테 뭘 의논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맡은 업무는 보통 독립적이지 않아요.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내 일이나 똑바로 하자 이러면서 다른 동료들 일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오로지 내 업무에만 이렇게 골몰하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내가 지역 매니저라고 쳐요. 그럼 내 구역에 미팅 가면서 다른 경쟁 점포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제 관련 부서에 토스해주고 정보를 주고,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저 브랜드에서는 A라는 브랜드에서는 지금 이런 거 프로모션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밖에서 신제품 시음 행사를 하네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그런 습관이 붙으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소통이고 협업이 되는 건데 이런 습관이 전혀 없이 내가 내 일만 한다면 내게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겠죠. 새 메뉴 개발이 내 업무라고 해요. 그걸 홍보하거나 원료를 확보하거나 하는 업무는 또 다른 부서 업무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전체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일이 늦어지거나 이러면. 그래서 공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겼다, 도와달라고 요구하세요. 그게 내가 무능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막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곤란한 일이 내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자기 확신이 없을수록, 내가 이제 불안하거나 겁나는 일이 많을수록 도움을 요청하는데 용기를 내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 돼요. 의외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나를 안 도와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한테 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로 변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어떤 협업에 조금 더 용기를 내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쌤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